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하락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크업 끝나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멤버십 회원 영상에서 요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장 때, 그때 이제 본장, 금요일 본장이 남았으니까, 밤에 하니까 하락 보인다면 코인장도 결국 82K 저항 맞고 뉴스의 팔아라가 될 수 있는 현 상황이다. 하지만 쫄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숨 고르기 후에 더 강하게 오를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의 하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마크업 통과했어요. 그 다음 일정,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농업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병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5월 하순에서 6월 초쯤. 근데 이미 농업위원회는 통과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이미 친크립토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문제 없어요. 여기서도 뭐 투표하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없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언제 하느냐? 6월에서 7월 초. 6월에서 7월 초. 그래서 지금 뭐 또 6월, 7월 하니까는 또 한참 남았네. 그럼 이때 오른다라는 거냐 해서 좀 한숨 쉴 수도 있는데 금방 갑니다. 지금 또 이제 5월 오늘 18일이잖아요. 그죠? 5월도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일단 요거 해야 되니까, 아직 요거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남았죠. 어쨌든 요게 되면 저는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그때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다. 거기에다가 이제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이 트럼프가 서명을 하고, 이거 클래리티 법안 서명하고, 사실상 본회의 통과되면 완전히 이제 끝난 거니까 통과하고 전략 비추강까지 발표를 한다면 제대로 상승 드라이브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지금 마크업 통과가 됐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저항대, 지금 82K 그 부분 200일선과 그리고 상승 채널 상단, 그 부분이 지금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대 돌파에 필요한 것은 강한 상승의 재료인데 그것이 이제 상원 본회의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락은 이제 77K 살짝 깨진 애 만회하고 있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하락은 저가 매수에 아주 좋은 기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가 매수에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마인드의 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는 걸 염두해 두어야 될까? 우리 멤버십 회원 영상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비트코인 82K 82,000달러 저항이 견고해서 75K 75,000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82K 부근에서 상승 채널 상단 저항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 똑같거든요. 지금 상승 채널 상단과 200일 이동평균선 만나는 지점이다. 해당 저항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매도세와 하방 압력을 가중시킨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더 낮은 지지선을 향해 하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요 지지선은 75,000달러고 만약 하락세가 심화된다면 7만에서 71,000달러 71K까지 두 번째 방어선이 될 수 있다. 이게 5월 15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까지 지금 똑같습니다. 그 가격대까지 똑같다. 그러니까 1차 지지선은 우리가 이 75, 76K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가격대가 0.236이었잖아요. 0.236 75, 76K.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을 말씀드렸고 이 0.236 구간이 만약에 뚫린다 라면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지지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뭐 제가 뭐 정확히 봤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정도고 이 사람도 이렇게 볼 정도면은 누구나 여기를 지지대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여기를 지지대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 지금 얘기한 구간이 강한 지지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까지도 안 가고 여기까지도 안 가고 그 위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은 매수 구간이고 대신에 이제 반드시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증시 이제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과열을 좀 더 시킨다고 한다면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얼만큼 이제 버티냐도 중요한데 비트코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요 가격대 부근까지 밀리는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누구나 지지대로 볼 수 있는 구간에서는 강한 그 매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도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하락할 수 있으니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5K, 76K가 1차 지지되고 그 다음 70에서 71K가 요 상승 채널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차 지지대입니다. 여기가 지지받는지 지켜보면서 오히려 아직 이 지지대 여기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아직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본장, 미 증시 본장 때 하락이 나온다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만약 뚫린다면 여기까지도 뚫릴 수 있는데 여기서도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분할로 접근을 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알트 시즌 인덱스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24 비트 시즌, it's 비트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터치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터치했냐면 마크업 통과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제가 멤버십 회원 영상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럼 보시게 되면은 알트 시즌, 비트 시즌이 있는데 비트 시즌이 이렇게 지금 터치를 했다가 올라갔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온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비트 시즌을 터치를 했다. 제가 이 비트 시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찐 상승장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세 가지 이유. 한 가지 김프. 그 당시에 7%였기 때문에 김프가 지금 너무 높고, 두 번째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미증시가 이제 계속 상승, 이때도 이제 약간 좀 과열이 있었는데 그 과열을 결국에 미국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꺾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을 또 받았다. 세 번째가 알트 시즌 인덱스였어요. 알트 시즌 인덱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바라는 이 알트 시즌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트 시즌을 한번 찍고 가야 된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패턴이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패턴이 그랬기 때문에 진짜 이 알트 시즌 가기 위해서는 비트 시즌 갔다가 찍고, 비트 시즌 갔다가 찍고, 비트 시즌 갔다가 찍고를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패턴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럴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 된다는 뭐 법칙이나 공식은 아니지만 패턴 봤을 때는 한번 찍고 가야 진짜 넘어갈 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을 찍은 거예요. 이제 찍었다. 그러면 이제 비트 시즌 찍었으니까 바로 여길 가냐? 아닐 겁니다. 왜냐면 보신 것처럼 이제 비트 시즌에 머물고 나서, 비트 시즌 머물고 나서 여기 찍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갔나요? 이렇게 좀 비트 시즌에서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죠? 이때 처음 찍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찍고 한참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때부터 봐야 되나요? 여기 찍었다가 한참 있다가 올라가고, 여기도 내려와서 꽤 있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찍었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별로 안 적어냈네요. 오래 머물진 않았네요. 오래 머물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를 봤을 때 일단 비트 시즌 찍으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코인장 분위기를 봐서도 이 상황에서 갑자기 알트 시즌 갈 수 있을까? 일단 먼저 비트코인이 힘을 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비트코인이 먼저 좀 힘을 내면서 특히 이제 10만 달러, 이제 상징적인 그 가격대 10만 달러를 넘어서면 확실히 이제 코인장이 살아나는구나라는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알트보다 비트코인이 더 힘을 내면 이제 이 비트 시즌에서 머무는 그 기간이 좀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점점 힘을 내는데 사람들이 비트 안 산다 그랬죠. 1억이 넘는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훨씬 싼 알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여전히 뭐 앞에가 지금 7자, 8자, 그러니까 70K, 뭐 80K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약간은 대중들이, 투자자들이 코인장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단계다. 지금 요걸 터치한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알트 시즌 갈 거다가 아니라 어쨌든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여기에서 이제 알트 시즌 인덱스에서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고 여기서 이제 잘 보내고 진짜 비트 시즌, 비트가 정말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거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 관문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단계가 여기라고 봅니다. 디스
빌리프 해가지고 불신의 단계.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렇게 상승했었잖아요. 상승 채널 타고 이렇게 상승했었잖아요. 그리고 82K 그 고점 지금 저항대 맞고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저는 지금 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의 단계 다음에 여기가 불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호프, 희망으로 넘어가고 이제 점점 과열되는 요런 흐름으로 저는 갈 거라 보는데, 근데 이제 저는 여기지만 이제 다른 아직 하락이 남았다라고 보는 그 분석가들은 여기 이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약간 좀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하락해가지고 새로운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석가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하락을 보는 이제 그 분석가들은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 분노의 과정을 거쳐서 이 디프레션으로 간다. 여기를 지금 볼 거고, 저는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불신의 단계,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에 대해서도 진짜 다시 진짜 비트가 앞으로 이제 살아나서 크게 상승한다라는 것보다는 아직 하락이 이제 남았다라고 보는 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말 그대로 불신의 단계입니다. 지금 상황이. 전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올라오는 거는 가짜 상승이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아마도 저는 이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서 불신의 단계를 넘어서 결국에는 올라가서 희망의 단계를 넘어 이제 점점 과열되는 그런 흐름으로 볼 텐데, 일부는 여전히 일부가 아니라 상당수는 여전히 여기라고 지금 또 보고 있죠. 더구나 지금 82K 고점을 찍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공포가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심할 겁니다. 누가 맞을지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판명 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저는 여기라고 보지만 진짜 이게 맞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미증시도 일단 사상 최고가 넘었었고, 특히 코스피가 엄청 과열됐으니까 그 과열을 지금 시키겠다, 진짜 지금 시키러 간다 하면은 크게 하락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크게 하락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비트가 다시 한번 저점을 깰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 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구나, 그럼 이제 여기 갔으면 이제 여기 가겠네 라고 생각하는 좀 이제 조급하지 않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전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앞날은 그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 다 자신만의 관점과 생각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는 건데, 저는 여기라고 보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충분히 여기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설사 여기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설사 여기를 간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더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매수해야겠다, 그래서 의미 있는 수량을 더 적극적으로 채워야겠다, 이렇게 마인드를 열어야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기 투자에서 수량에 집중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제 리플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고 리플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부 맞추기 전에 우리가 매일 체크했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이것을 보는 이유는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이제 82K 고점 딱 저항 맞고 떨어지니까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도 떨어지고 있어요. 크게 이때만큼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투자 심리가 크게 무너지진 않지만 이제 위축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펀딩비도 보시게 되면 현재는 또 양펀비예요. 그러니까는 최근 그 흐름이 양펀비도 있다가 음펀비도 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살짝 양펀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 찍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양펀비가 음펀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계속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떨어질 거야 하면서 하락 베팅을 했는데,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니까 이제는 올라갈 거야 라는 것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투심, 그러니까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하고는 약간 좀 그게 반대되게 나타나고 있죠. 과연 이것도 어떤 흐름으로 나오면서 이제 전개가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불안불안하고 77K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살짝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고 있는데, 미 증시 중요한 건 버거타임 때, 본장 때 낙폭이 커진다라면 비트코인도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가격대, 1차 가격대, 1차 지지대, 2차 지지대 보면서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는 하락에 대해서 한숨 쉬고 진짜 어렵다 생각할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수량에 매집할 수 있는, 수량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 보고선 우선 이제 리플로 넘어가겠습니다.